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JIB 주요 뉴스입니다. 면천읍성 복원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예산 확보가 전부 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방학이 학교의 재량에 따라 자유자재로 가능해집니다. 지난 주말 삽교호에서 당진시미 자전거 대행진이 열렸습니다. 면천면 송악리에 위치한 양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제5회 충남도지사기 생활체육 검도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8일 국제 라이온스 협의회가 합동 원래회와 신선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승객 41명이 탑승한 유람선이 해양에서 표류돼 해경에 의해 구출됐습니다. 내포 신도시의 의료 생활 편의시설이 올 연말을 기점으로 속속 들어섭니다. 천안 제5산업단지에서 JCU 코리아 공장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세종 21년에 축성된 면천읍성은 조선시대 내포지방의 정치는 물론 이 경제와 군사 그리고 행정적 요충지였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면천읍성을 복원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원활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산업화로 인해 개발에만 치중한 도시가 아니라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예술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힌 당진시. 이에 면천읍성을 복원한다는 계획을 갖고 2020년까지 29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복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면천읍성이 복원 중에 있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완공 예정일인 2020년까지 완공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면천읍성의 선벽 110m와 수구지, 옹성 물루 등을 복원하고 저작거리를 조성해 주민 생활 공간과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고부가 가치의 도시로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원활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292억 원의 복원 추진비가 필요하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현재까지 162억 원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세종 21년에 축성된 면천읍성은 조선시대 내포지방 서북부의 정치는 물론 경제와 군사 그리고 행정적 요충지였습니다. 600년 가까이 원형을 유지해오던 읍성은 인근 저수지 공사를 위해 제방돌로 쓰이면서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관아 건물은 일제 감정기를 거치면서 모두 소실됐습니다. 이에 면천읍성의 복원 계획을 세웠지만 과연 완공이 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복원 사업에 나서는 등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면천읍성. 곡절 많은 면천읍성 복원 사업이 완공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장 기다리는 것 중 하나가 방학이죠. 벌써 겨울방학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방학 시기가 이 학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건 뭐니 해도 겨울방학입니다. 학교를 쉬는 게 한 달이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사는 이때부터가 걱정입니다. 겨울방학이 끝나면 이른바 봄방학까지 한 주 동안 해줄 것이 별로 없어서입니다. 교육부가 각 학교의 겨울방학을 1월부터 하는 게 어떠냐고 권고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1월부터 방학을 하면 일주일 가까운 파행 수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겨울방학이 길어지는 만큼 여름방학은 줄어듭니다. 봄, 가을 단기방학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이 낀 5월이나 휴일이 많은 10월은 지금도 재량 휴업이라는 이름으로 일주일 가까이 쉬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럴 바엔 중간고사를 끝내고 그 기간에 차라리 일주일 정도 단기방학을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물론 맞벌이 부모에겐 자녀에게 잦은 방학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형제 자매가 방학이 다르면 학부모 부담은 배로 늘어납니다. 한편 각 학교는 내년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 방학을 어떻게 해야 할 건지 결정해야 합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지난 주말 삽교호에서 당진 시민 자전거 대행진이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자전거를 타며 늦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꼈습니다. 보도에 오다솜 기자입니다. 지난 8일 2014 당진 시민 자전거 대행진이 열렸습니다. 삽교호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자전거 타기에 최저 코스인 당진 바다사랑길을 달릴 수 있는 이번 행사는 삽교호 함산공원을 출발점으로 맷돌포구와 매산 해양공원을 거쳐 음섬 전만대를 왕복하는 코스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각종 무대 공연과 다양한 체험 등의 즐길 거리를 마련해 풍성한 축제의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장에서는 당진시 문화관광 간이홍보관이 설치돼 삽교호 관광지와 서해대교, 횡담도 등의 당진시의 문화관광 명소를 설치해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면천면 송악리에 위치한 한 양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병아리 18,000마리가 불에 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화면에서 보도해드립니다. 당진시 면천면 송악리에 위치한 양계장에서 7일 오후 6시경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양계장 2동과 병아리 18,000마리가 불에 타 떼죽음을 당했으며 창고 1동과 화물차 1대가 전소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피해액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주말 동안 많은 행사들이 개최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충남도지사기 생활체육 검도대회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현장에서 오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곳 당진 고대 실내체육관에서는 30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한 가운데 열띤 검도대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5회 충남도지사기 생활체육 검도대회는 충청남도 생활체육회가 주최하고 충청남도 검도연합회가 주관한 행사로 선수 300여 명과 도내 검도인과 함께 임원 등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개회식에는 당진시 검도연합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이명기 충남 검도연합회장, 김홍장 당진시장 등이 참석해 대회를 축하했습니다. 이명기 충남 검도연합회장은 검도는 남녀노소가 연령에 관계없이 함께할 수 있는 뛰어난 운동으로 집중력과 강한 의지를 키워주며 근래에 들어 검도가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확대 보급되고 있다며 본 대회에 참가한 선수단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유급자와 유단자, 연격 경영과 조선세법으로 나누어 토너먼트식의 경기로 치러졌습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가 지난 8일 합동원래회와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국제라이온스협회는 평소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서 기감이 되고 있는데요. 오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당진 지역 회원들은 지난 8일 당진 서야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합동원래회와 친선체육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회원들은 행사를 통해 봉사에 대한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한편 당진 연호라이온스 클럽은 지난 9월 합덕읍사무소와 우강과 숭선면사무소, 합덕선상을 잇따라 방문해 사랑의 쌀을 전달하는 등 평소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금과 위문품을 수시로 기부해온 단체로 다양한 봉사활동과 이웃나눔 실천으로 지역에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승객 41명이 탑승한 유람선이 해양에서 표류돼 구출됐습니다. 이 해경에 따르면 사고 원인으로 추진기가 밧줄에 걸려 작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에서 보도해드립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7일 오후 2시 50분경 충남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 앞 해상에서 표류 중인 유람선 애노의 승객 41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0분경 승객 41명을 태우고 영목항을 출항한 유람선 애노가 영목항 인근 해상을 지나가던 중 오후 2시 50분경 수중에 있던 밧줄이 추진기에 감기면서 운항을 할 수 없게 되자 태안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태안해경은 인근 파출소 경찰관과 경비함정을 급파해 승객 41명과 선장 등을 구조했습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해경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해양사고를 대비해 항상 즉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해양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해양 긴급신고번호 1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포 신도시에 입주민들을 위한 의료와 생활 편의 시설이 올 연말을 기점으로 속속 들어섭니다. 자세한 내용 오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도는 내포 신도시 내에 대형 종합상가 14곳을 비롯해 700여 개의 점포가 올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함에 따라 각종 생활 편의 시설이 대거 입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에 따르면 현재 내포 신도시에는 100여 개 점포가 영업 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되는 점포는 대형 종합상가 14곳 435개, 오피스텔 상가 3곳 109개, 아파트 단지 상가 3곳 23개 등 총 700여 곳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4개 기업이 내포 신도시 내 입지 의사를 밝혔고 올해 연말까지 추가로 4개 정도의 기업이 입지 의사를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천안 제5산업단지에서 JCU 코리아 공장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외국인 투자 지역에 두 번째로 준공식을 갖는 기업으로서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PCB용 표면 처리 약품 및 일반 도금약품 생산업체인 JCU 코리아 천안 공장 준공식이 지난 7일 천안시 제5일반산업단지 외국인 투자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JCU는 주로 도금용 표면 처리 제품과 장치를 자동차와 건축자재, 수정금구와 전자부품,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 제공하는 표면 처리 메이커로 JCU 코리아 천안 공장은 대지 면적 9,448제곱미터, 건물 면적 5,000제곱미터 규모로 완공됐으며 전자기파 및 자동차 표면 처리 약품 등의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고 연간 648톤의 제품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JCU 카스야 요시마사 회장과 안희정 충남도지사, 구분영 천안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공장 준공을 축하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충남도와 천안시는 JCU와 투자액 1,000만 달러와 50여 명의 고용을 위해 충남 천안의 공장 입지를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공장 준공식을 계기로 본격적인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됐습니다. 충남 지역 단신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홍성군 보건소가 재가정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운영해온 천연비누 만들기 프로그램이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천연비누 만들기 프로그램은 재가정신 장애인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고자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한 것입니다. 재가정신 장애인들이 주 1회 천연 재료를 이용해 수제비누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수제비누는 군 보건소 1층에 무인 판매대를 설치해 보건소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양심껏 소장의 값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서산 명인 인증서 수여식을 열고 김순주 씨와 이필자 씨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인증서를 받은 2명의 명인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명인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습니다. 생강약과 가공 명인으로 선정된 김 씨는 지역 특산품인 토종 생강을 가미한 무색소와 무첨가의 생강약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서해지방해경청 주관으로 2014년 하반기 해상종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태안해경 경비함정 6척과 보령해경 경비함정 3척이 참여해 1일차 사전회의와 실무태세 점검을 했습니다. 2일차에는 인명구조와 가동훈련을 실시했고 3일차에는 해상사격과 불법 외국어선 검문검색 등을 실시했습니다. 당진 소방서는 7일 오전 11시부터 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제51주년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소방의 날 기념식 행사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희생 봉사하는 소방공무원과 의용 소방대원을 격려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주민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뜻깊은 행사로 올해 5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예산군은 지난 5일 예산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군 산하 공무원 60명을 대상으로 갈등관리 세미나 및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 현안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갈등관리 기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어 지역 갈등에 대한 갈등 협상 체계를 주제로 참여 갈등 관리 심의위원과 강사진이 합동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맑은 하늘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안개도 대부분 거쳤고요. 따사로운 가을볕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내일인 화요일까지는 이렇게 맑고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문제는 비가 그치고 난 뒤인데요. 비가 그친 후 목요일인 수능날에는 갑작스런 추위가 시작됩니다. 수험생들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보시겠습니다. 당진 지역 최저기온 5도, 한낮 최고기온은 15도 예상됩니다. 세종 지역 아침 최저기온 1도, 최고기온 17도 기온 보이겠고요. 청양 지역은 최저기온 영하 1도, 최고기온 16도 예상됩니다. 계룡과 공주는 아침 최저기온 영하 1도까지 떨어지다가 최고기온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지나고 나면 기온이 차츰 오르면서 돌아오는 주말에는 추위가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